네,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석환 차관님께 여쭐게요. 네. 네, 의평원 이번에 의학교육평가 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평원 원장님 계시죠? 예. 이번에 보면 6년간 매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고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의대에 대해서 대상을 정하셨고 그다음에 지표는 51개로 하셨어요. 근데 전체 원래 지표는 몇 개입니까? 아까 90몇 개라고요? 지금 질의가 의평원장님이시죠? 네네, 의평원장님. 죄송하지만 의평원장님 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셔서 예, 마이크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질의자가 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좌측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보고 하시는 게 낫죠? 네. 예, 의평원 지금 평가 기준은 총 92개입니다. 92개 가운데 지금 의대 그리고 의료계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의 그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주요한 변화인데 왜 90여 개의 지표 가운데 51개만 뽑으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 2배 혹은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정원 마이크를 증원과 조금만 관련해가지고 네. 예, 증원과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여건, 환경 하에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까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건데 예. 그러면은 90개의 지표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해도 이게 의문이 풀릴까 말까인데 왜 그걸 절반이나 뚝 잘라내셨냐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 기준을 보게 되면 총 9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사명과 성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 개선까지 총 9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과 성과니 이런 것들은 어떤 대학의 구조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준이고요.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제 학생들이 늘어났을 때 교육 여건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도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본인의 명예를 걸어가면서까지라도 정확한 평가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차관님. 네. 앞으로 의평원의 심사에 대해서 외압을 막아주실 생각 있습니까? 의평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앞으로도 행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한 번 네, 행사하신 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 근거 없이 예단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거 차관님 말씀 아니세요?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은 이런 것 자체가 의평원에게는 큰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네. 다른 사람들로 인한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차관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하고 의평원하고 같은 책임과 그리고 네, 역할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네. 자, 배정위원회가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명단도 안 된다. 인원도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한 2-3명 가지고서 이거 조사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숫자입니까? 배정위원회가 전체 숫자가 한 자릿수입니까? 2자릿수입니까? 구체적인 그것도 안 됩니까? 워낙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한 배정위원회에 2-3명 가지고 한 거 대해서는 맞아요? 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정위원회 운영이나 배정 숫자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결코 말씀이시고 이렇게 저희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거 없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정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은 나갔습니까? 네, 차관이 잠깐. 네. 네, 배정위원회에서는 현장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도 돼요? 배정위원회가 문서로만 저희가 가지고 배정위원회 배정을 과정을 하셨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그동안에 수요조사 11월 달에 수요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대학의 신청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죠. 배정
위원회의 그렇죠. 네, 차관님. 학교별 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점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어요. 1,500명의 숫자가 거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2,000명에 대한 배정 인원이고요. 2,000명? 네, 네, 2,000명의 숫자 거기서 기본 나왔어요. 원칙은 복지부의 근데요. 2,000명 정원 과정에서 정해져 있던 것을 그것을 저희가 배정위원회에서 구체화해서 예, 배정했다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나름은 요약을 해서 주신 거를 제가 봤더니요. 이런 졸속과 이런 날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PPT 보여주시죠. 보면 23년 의학교육 점검반 현장 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바뀌지 않았는지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보셔야죠. 자,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 자료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확인도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 이건 뭐 거의 관심법 수준입니다. 그 배정위원회가 도대체 2~3명이서 한 건지 10명이서 한 건지 100명이서 한 건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 점검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옛날 자료가 다 맞다면 그리고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라고 배정위원회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거기 이후부터 대학이 신청을 한 2월 달까지 차관님 기간이 말씀 짧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말씀하셨죠?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알고 의학점검반의 있습니다. 주요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죠.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 이게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동하시면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00명을 늘리신 겁니다. 의학 점검반의 현장 점검 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수요 신청을 하면서 정원 신청을 하면서 했던 결과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좀 형평성 때문에 7분을 드렸는데 그 미흡한 부분 1분 추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은 7분에서 플러스 1분은 저희가 다 허용을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예. 네. 1분 이후부터는 추가 시간 없습니다. 네. 네. 객관적인 자료, 또 의과 대학들에서 신청한 자료들 말씀하셨죠? 제가 갖고 왔어요. 100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배정위원회가 어떻게 점검하셨냐?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다 끝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단 하루 만에 이 엄청난 자료들을 다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희가 일정으로 맞죠? 보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신 거 맞습니까? 3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차관님, 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마지막에 말씀 네. 주세요. 의과대학들이 낸 신청서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단 하루 만에 검토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정위원회에서는 다 가정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날림 배정이고 우리 왜 순살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이건 순살 의대 만드시. 네. 2,000명을 그 정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3가지 원칙이 비수도권 우선 원칙 그리고 지역별 권역 책임제로서의 원칙, 적정한 원칙 이런 큰 틀의 원칙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미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학 점검반에서 점검했던 내용들을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배정위원회에서는 2,000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하고 대학 내에서 신청한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그 지역별로 그 다음에 학교별로 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저희가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하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말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별도의 그 방을 마련해 드려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러한 자료들을 따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나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정은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세 차례 회의가 지금 며칠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네,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3일 동안 3번의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죠? 네, 3월 15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